네, 이번 시간에는 국장에 대해서 국장의 실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. 그래서 제목은 "국장 더 이상 못하겠다."입니다. 그래서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오늘. 작년 24 년에 서학개미 32% 골동한 동학개미는 17%를 잃었다라고 했어요. 서학개미는 이제 미장에 투자한 사람들, 그다음에 동학개미는 예 국장에 투자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"국내외 증시 디커플링이 심화되고 있다." 뭐 이거는 뭐 기정사실이었죠. 그래서 국내 주식 평균 수익률은 17%다. 마이너스 17%입니다. 그래서 결국 삼성도 연간 33%대로 하락을 했고 삼성, SDI, LG화학, 포스코홀딩스, 네로라 하는 어떤 대기업들도 주가가 연초 대비 반토막이 났다는 거예요. 참 어떻게 보면 씁쓸하고 슬픈 일이죠. 한국 사람 입장에서 한국 주식, 한국 주식 시장에 투자하기가 힘들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. 이렇게 편한 가까운 시장을 놔두고 멀리 미국까지 가서 높은 수수료와 높은 세금을 물면서 우리가 높 또 환율도 높죠. 그래서 이런 삼중고에 시달리면서도 이 국장을 떠나는 이유 네 는 분명히 있겠죠. 그래서 32% 마이너스 17%, 거의 뭐 50% 포인트 차이가 나는 그런 이제 거의 황당하다시피 한 그런 결과가 24 년에 났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장세를 심각한 박스 장세다. 그나마 인제 이 하락장을 좋게 표현을 해서 박스장이다라고 표현을 해 주는 거거든요. 그 원인은 인제 첫 번째로는 늘지 않는 거래대금이에요. 거래대금이 늘기는커녕 지금 다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 빠져나가고 있는 원인, 그리고 더 이상 늘지 않는 원인, 그런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죠. 그래서 주식시장이라는 게 나스닥처럼 꾸준히 거래대금이 증가해야 돼요. 그래서 그 거래대금의 증가를 이 전체 주가가 반영을 한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. 일단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해요. 그 내적인 어떤 정치 상황도 문제지만은 외적으로도 지금 북한하고 인접해 있고 그리고 여러 강대국들 그 틈바구니에서 길을 못 펴고 있는 그 아주 지정학적으로 아주 안 좋은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내의 정치가 불안할 수밖에 없죠. 그리고 정치인들이 뭔가를 뭐 타개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정쟁을 일삼고 거기서 인제 콩고물 뜯어 먹으려고 하는 그런 놈들만 또 정치를 하잖아요. 두 번째로 인제 양아치 기업들이 활개를 친다 이거예요. 이거는 뭐 기업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전부 다 그래요.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기업을 인제 하는 사람들, 특히 상장 기업 하는 사람들 중에 뭔가 좀 본보기 모범을 보이는 사람은 본 적이 없죠. 그래서 어떤 기업인이다, 어떤 기업이라기보다는 장사꾼들을 보는 듯한, 장사꾼보다 못하죠 사실. 그래서 항상 뉴스는 안 좋은 뉴스, 네거티브한 뉴스가 대부분이에요. 뭐 "유중을 때렸다. 물적 분할을 한다." 뭐 "배당을 줄인다." 이런 안 좋은 것만 국장에서 나오지, 국장에서 뭐 어디 뭐 훈훈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까? 훈훈한 뉴스가 아예 없어요 국장에는. 뭐 혁신적인 뭐 기업이 나왔다든지 뭐 희망을 줄 만한 거, 기대를 줄 만한 뉴스가 있어야 투자를 할 텐데 그런 게 아예 없다고 봐야 돼요. 그래서 스타트업도 스타트업까지도 인제 물이 들었어요. 그 물이 들어 가지고 이 혁신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든 상장으로 뻥튀기 상장해 가지고 한탕 해 먹으려는 놈들밖에 없어요. 지금 공모주 시장 보세요. 그 스타트업이라는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시라고요. 그런 사람들만 질비해요. 뭐 정치든 기업이든 뭐 스타트업이든 예 뭐 거래소는 진짜 자격 없는 놈들만 판을 치고 있는 그런 거의 뭐 '아사리판, 사기판이다.'라고 봐도 무방하다. 그래서 여기 뉴스 보시면요. 모든 연령대 투자자가 손실을 봤다. 예.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? 모든 연령대가 투자자가 손실을 볼 수가 있나요? 그나마 30 대가 마이너스 13%로 선방을 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작년에 인제 국장하신 분들 중에 마이너스 10% 안짝으로 수익이 난 사람들은 사실상 손해가 아니에요. 손해가 아니고 정말 그 하이 레벨급 그 실력을 갖추신 분들이다라고 봐도 무방해요. 이 틈바구니에서 이 마이너스 10% 안짝으로 났다는 거는, 손실이 났다는 거는 '실력이 대단하시다.'라는 거죠. 그래서 정치, 기업, 스타트업 등 자격 없는 놈들이 판을 치고 있죠. 그래서 인제 카카오에 대한 뉴스도 하나 나왔는데요. 한번 읽어 볼게요. "햇빛 보나 했더니 또 지하실이다. 카카오 추락에 피눈물이다." 카카오 주가 보시면은 뭐 고점이 있긴 했지만은
이제 뭐 제자리를 찾아간다. 예. 만 원대가 제자리입니다. 만 원대 제가 봤을 때는. 2,900억 3,000억 벌면은요. 예. 3,000억 벌면 뭐 PER 20배 봐 줘도 6조 아닙니까? 예. 6조면 딱 적당해요. 예. 6조면 딱 적당하고 더 이상 성장도 없는 기업이죠. 그래서 여기에 한 3분의 1 정도 13,000원 그 정도 가면은 예. 뭐 그냥 뭐 단기 시세 먹으려고 들어갈 수 있는 고 정도가 됩니다. 그러니까 적정가라는 거는 내가 한번 거래가 매매가 가능한 그런 가격 밴드를 얘기하거든요. 그 39,000 원도 내려왔다고 하지만 지금도 한참 멀었어요. 한참 고평가가 돼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. 예, 성장 전략이 나올 리가 없죠, 이런 회사에서. 그리고 1 개월 만에 20%가 급락했다. 그다음에 NH투자증권을 통해 카카오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은 거의 100% 가까이 원금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. 예, 거의 모든 사람이 물려 있다는 거예요. 올라가겠습니까 이게? 올라갈 수가 없죠. 평균 손실률은 전부 다 반토막이고. 그래서 탄핵 정권 교체 수혜주다.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테마로 올라가는 객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게임 스토리, 뮤직미디어 여러 가지 그냥 문어발식으로 100개, 1000개씩 그냥 다 잡아먹으려고 하지만 전부 다 실패를 했다는 거죠. 그다음에 투자 의견 중립, 중립은 매도하라는 거죠, 이거는. 그래서 카카오 4 개사 모두 고평가돼 있다라는 거예요. 이 좌파 정권에서 일단 버프를 탔었죠. 근데 그 약발이 우파 정권에서 인제 사라지면서 완전히 힘을 잃은 그런 모습이에요. 10년 차트 보시면. 그다음에 카카오뱅크. 그나마 카카오뱅크가 선방한다고 하지만 은행이란 말이에요, 은행. 은행이면 한 PER 10 조도 높은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카카오뱅크도 이거의 한 절반만 가도 준수한 주가예요. 지금도 고평가가 돼 있단 말이에요. 더군다나 위에는 물린 시체들 천지입니다. 카카오 게임즈 돈 못 벌죠. 적자 엄청납니다. 제일 심각한 건 카카오페이예요. 도대체 카카오페이는 뭘로 돈을 벌겠다는 건지. 무려 248,000 원까지 갔던 그런 개뻥튀기 주식이었죠. 적자 기업이 30 조까지 갔답니다. 대단합니다. 페이라는 거는 뭐 어느 회사든 그냥 만들기 나름이죠. 얼마나 많습니까, 페이가. 근데 거기서 왜 얘가 30 조까지 밸류를 받았는지.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. 과연 이 회사가 이 정도 밸류를 받을 수 있나? 그걸 한번 생각을 해 봐야죠. 그래서 인제 물려 가지고 인제 울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손절은 이럴 때 결심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더 이상 비전이 없을 때 손절을 하는 거지 꼭 내가 무슨 뭐 5% 10% 이렇게 손절선을 꼭 정해 놓을 필요는 없죠. 그건 기계적인 손절이고 단타 칠 때. 이런 이제 장투를 갈 때는 과감하게 손절하고 갈아타는 게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죠. 그래서 결론적으로 카카오는 이제 무능하고 부패한 경영진들 아주 부패하죠. 아주 무능하고 자기들끼리 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그 밑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죠. 워라밸을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. 예. 젠슨 왕이나 뭐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은 하루에 16 시간씩 일해요. 그게 진짜 혁신이거든요. 근데 여기 다니는 직원들 보세요. 전부 다 그 워라밸 따진단 말이에요. 구글이 왜 피크아웃 중이냐. 구글도 워라밸을 굉장히 많이 따졌거든요. 그래서 실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. 근데 그렇다고 무슨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냐. 아이디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. 전부 다 그냥 카피죠. 카피캣. 예. 서로서로 베끼는. 네이버, 카카오 이런 데. 그리고 이제 골목상권. 약한 사람들 걸 뺏어 가지고 플랫폼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수수료 받아먹기 장사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인제 결론적으로 뭐 대기업이든 뭐 중소기업이든 마찬가지예요. 기업이 커지고 난 뒤에 이 거대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라는 거예요. 그 시스템이 우리는 어떤 겁니까? 이 오너의 생각, 오너의 입맛, 오너의 취향, 창업주의 어떤 이익 그런 것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토양에서는 예 이런 기업들 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항상 이제 정치적으로 불안한 데다가 이런 양아치 기업들이 활개를 치고 '이런 국장은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.'라는 것이 결론입니다.